먹고 마시며 즐기는 동안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지방간. 소홀히 여긴다면 간경화와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방간에서 해방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방간에 생기는 가장 먼저 원인이 과잉된 에너지 섭취거든요. 과잉된 에너지 섭취는 결국 내장 비만으로 귀결이 되고, 내장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간내 지방산의 유입이 많아지고, 또 산화 스트레스나 또 염증, 사이토카인의 또 영향으로 결국은 간염, 간섭뇨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체중 감량이 항상 우선시돼야 됩니다. 지방간의 소실과 섬유화까지 개선을 꾀한다면 한 10% 정도는 감량이 되어야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목표 체중 감량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중 하나죠. 하지만 과잉 섭취한 탄수화물은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섭취가 과해지면 남은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살이 찌고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서진석 씨는 바로 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만성 B형 시형 간염 또는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 기존 간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독성 간염을 유발하게 되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거나 다리거나 즙을 낸 것은 드시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음식을, 이런 식품을 계속 먹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초음파상으로도 간은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는 저희도 잘 지켜볼 테니까 그냥 그대로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봉지가 좀 많아요. 한 7, 8개 먹는 것 같아요. 피곤할 때마다 먹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지방간을 만드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친 과당 섭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공식품이나 식재료에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은 탄산음료와 믹스커피를 비롯해 과자와 빵 등 단맛을 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 액상과당도 역시 더 과해지면은 그 분해 산물이 결국은 지방산으로 대사가 되고요. 그 지방산이 결국은 중성지방 형태로 또 간으로 가고 또 내장지방으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액상지방 자체가 이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과당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조리나 가공 시에 당류를 첨가하게 되는데요. 포만감은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딱히 다른 영양소는 없으면서 에너지 밀도만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WHO에서 하루 당류 섭취 권고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하라고 하는데요. 2000칼로리 기준으로 봤을 때 50g 미만이 됩니다. 숫자로 들으시니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각설탕 한 개가 3g 정도 되니까 각설탕 16개 미만으로 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먹는 콜라에는 각설탕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500cc 기준으로 각설탕이 18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콜라 한 잔으로도 하루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500cc 기준으로 볼 때 흔히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에는 각설탕 14개가, 이온 음료 한 잔에는 각설탕 10개,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1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류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음료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조리 시 우리가 설탕, 물엿, 청을 넣을 때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양의 당류 양을 반 정도 이상으로 줄여서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 필요한 열량보다 더 먹게 되면 비만하기 쉬운데요. 몸에 좋다고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서 드신다든지 당분이 많은 요거트를 드신다든지 하는 게 지방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중해 식단이 좋다니까 또 실제로 지중해 식단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일 연어 드시고 올리브 드시고 견과류 드시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지켜나가기 힘드시니까요.
한국식으로 이제 그 지중해 식단을 바꾼다 그러면은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라고 하고 또 생선 좀 많이 드시라 그러고 기름기 많은 고기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라 그러고 야채를 많이 드시라 그러고 견과류 많이 드시라 그러고 요 정도만의 식단을 평소 드시는 양의 90%만 줄이는 걸로 충분합니다. 전체 음식 칼로리 중 탄수화물을 55에서 65%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칼로리를 계산을 잘하는 영양사도 그거에 맞춰서 먹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군 이 세 가지가 내 식단에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면을 먹다가 배가 고파서 밥을 말아 드시면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이렇게 탄수화물 조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라면을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야채에 해당되는 청경채나 콩나물, 느타리버섯 약간씩을 넣고 그리고 단백질인 계란을 챙기게 되면 라면 한 끼를 드셔도 세 가지 식품군이 들어오면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맞춰낼 수 있게 됩니다. 공육은 1단위에 당질 23g이 들었고 100kcal입니다. 그럼 공육은 단위수 세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빵 한 장에 1단위, 그리고 감자 140g에 1단위, 그리고 고구마 70g 1단위, 밥 3분의 1에 1단위, 밤 3톨에 1단위 다 같은 칼로리를 갖고 있는 식품의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탄수화물을 이렇게 1단위로 계산하면 섭취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밥은 3분의 1공기를 1단위로 기준 삼아 계산합니다. 밥 한 공기에 3단위라고 계산을 하시면 그렇게 3끼를 드시면 9단위가 되게 되고요. 이 9단위는 900칼로리가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단위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왜소한 성인이시라면 공육은 6에서 8단위, 보통 이상이신 분들은 9에서 11단위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없는 식단을 하시게 되시면 케톤증이 오게 되는데요. 케톤증은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섭취하셔서 지방이 불완전산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머리가 아프고 식욕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므로 탄수화물 1단위를 몇 끼 포함해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방간 탈출을 위해선 이렇게 식단뿐 아니라 운동도 필수 요소입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간 위험을 한 4배 올린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근감소증과 지방간이 또 동시에 있으면은 심혈관 합병증이랄지 또 사망률을 한 2배 정도 올린다 이런 또 보고도 있고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연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과 혈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이 형성되면 인슐린을 사용하는 우리 몸의 능력을 향상시켜 혈당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또 근육이 증가하면 칼로리 소비량도 많아져 지방이 잘 타게 되는데요. 체중 감소와 함께 지방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근력 운동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스쿼트라는 운동이고요. 이제 이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무릎을 굽히면서 자세를 낮춰주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나온다든지 엉덩이만 너무 많이 빼면서 몸을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밑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이 무릎이 발끝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적당하게 나온 위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자세 잡고 다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스쿼트 동작은 15회에서 20회씩 3세트를 반복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운동은 스텝업이라는 운동이고요. 근육 자극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계단을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만 평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하셔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딛고 있는 발에 힘을 주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무릎을 펴면서 몸을 일으켜줍니다. 그때 반대발을 그대로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자세를 잡고 균형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몸이 휘청하지 않게 엉덩이 근육에 힘을 잘 주고 자세를 잡은 다음에 다시 다리를 뒤로 뻗어서 처음 자세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텝업 동작도 15회에서 20회씩 3세트를 반복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운동은 카프레이즈라는 운동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뒤꿈치를 드는 운동이고요. 이 운동은 우리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동작 시 발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와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수직으로 들어 운동 효과를 높이도록 합니다. 체중을 이제 단기간에 빼는 것은 하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일부에서는 지방간이 더 악화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저희가 걱정했던 간 섬유화도 한 20% 정도에서는 더 악화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금세 또 요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체중을 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급격히 감량할 경우 체내에 저장됐다 혈액으로 흘러나온 지방산 중 일부가 혈액 내 알부민 단백질과 결합해 혈중에 떠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를 유리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떠돌던 유리지방산이 간으로 유입되면 지방간을 유발하고 지방간염과 간 섬유화로 진행돼 간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지방간.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지방간은 치료는 가까이 있고 또 확실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은 금주,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체중 감량, 특히 뱃살 빼기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정상인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쯤은 꼭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받아보기를 바랍니다.